자, 이번에는 알라레스피로 주식을 할 때 알아야 할 것들과 텍스를 덜 내기 위한 뼈와 살이 되진 않지만 돈이 되는 방법들을 알려주도록 할게. 이것들을 알아야 너의 돈을 정부한테 덜 뺏길 수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듣도록 해. 콜라 뚜껑 열면 김세형. 일단 알라레스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은퇴용 돈 모으는 계좌야. TFS와 마찬가지로 알라레스피도 셀프 다이렉티드 알라레스피가 있고 은행에 그냥 돈을 넣어두면 일정량의 이자를 받는 것도 있고 그래. 알라레스피로 주식을 할 땐 셀프 다이렉티드 알라레스피를 말하는 거라는 걸 알아둬. 알라레스피 계좌는 은행이나 브로커들을 통해서 만들 수 있어. 주식할 때 어떤 브로커를 쓰는 게 좋을지는 이 영상을 참고하도록 해. 자, 그럼 알라레스피를 누가 쓸 수 있냐면 71살 이하이고 earned income이 있고 캐나다의 텍스 목적으로 거주자이면서 텍스 리턴을 하는 사람이면 쓸 수 있어. 알라레스피의 가장 큰 이점이자 유일한 이점은 텍스 디퍼럴이 가능하다는 거야. 자, 그럼 텍스 디퍼럴이 뭔지 알아야겠지? 해석하자면 텍스 내는 것을 나중으로 미룬다는 소린데 풀어 말하자면 너가 알라레스피에 돈을 넣은 만큼 텍서블 인컴이 줄어들어서 텍스를 덜 내게 된다는 소리야. 하지만 텍스 프리가 아니고 텍스 디퍼럴인 만큼 나중에 너가 돈을 받는 시점이 오면 그때 그게 인컴으로 쳐져서 그때 텍스를 내게 될 거야. 즉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한테 야 너가 텍스 좀 내 하고 미루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텍스가 얼마나 줄어드는 건지 알아야겠지. 자, 캐나다는 알다시피 텍스 브래킷이란 게 있어. 인컴이 많아질수록 그 많은 부분에는 더 많은 텍스를 낸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 말은 너가 알라레스피에 돈을 넣을 때 너의 인컴이 높을수록 더 많은 텍스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소리야. 예를 들어보자. 너가 연봉이 4만 불이라고 해봐. 2020년 기준으로 너는 페더럴 텍스 제일 낮은 브래킷인 15%랑 프로비셜 텍스는 주마다 다르지만 내가 있는 BC주를 기준으로 제일 낮은 5.06%를 내게 될 거야. 너가 만약 알라레스피에 5,000불을 넣는다면 텍서블 인컴이 4만 불에서 5,000불을 뺀 3만 5,000불로 책정이 되는 거지. 그럼 더 이상 텍서블 인컴으로 쳐지지 않은 5,000불에서 페더럴 텍스 15%인 750불과 프로빈셜 텍스 5.06%인 253불을 덜 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일하는 회사에서 너한테 월급을 줄 때 미리 4만 불에 해당하는 텍스를 빼고 주었다면 너는 텍스 리턴 시 750불 플러스 253불인 1,003불 정도의 리펀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만약 회사에서 충분한 양의 텍스를 미리 빼지 않고 너에게 월급을 주었다면 1,003불보다 적거나 아니면 아직도 텍스를 내야 되는 게 남아있을 수도 있어. 이번엔 연봉이 높을 때를 예를 들어보자. 자, 이번엔 너가 연봉이 10만 불이야. 자, 그럼 여기서 4만 불대에 같은 양인 5,000불을 너의 알라레스피에 넣는다고 쳐보자. 그러면 너의 텍서블 인컴이 10만 불에서 9만 5천 불로 줄어들겠지? 그러면 줄어든 5,000불 어치만큼의 텍스를 덜 내게 되는데 그게 얼마인지 계산해보자. 먼저 페더럴 텍스 97,069불에서 10만 불까지가 26%잖아. 그리고 97,069불보다 낮은 건 20.5%니까 계산을 두 개를 따로 해줘야 돼. 10만 불 빼기 97,069불은 2,931불, 거기서 26%는 762불, 97,069불에서 95,000불을 빼면 2,069불, 거기서 20.5%는 424불. 이 두 개를 합쳐서 1,186불의 페더럴 텍스를 덜 내게 되겠지. 이제 프로빈셜 텍스 마찬가지로 계산을 두 번 해줘야 되는데 10만 불 빼기 96,866불은 3,134불, 거기서 12.29%인 385불, 그리고 96,866불 빼기 95,000불은 1,866불, 거기서 10.5%인 196불, 그 두 개를 합치면 580불이야. 자, 그럼 페더럴 1,186불이랑 프로빈셜 580불을 합치면 총 1,766불이거든? 같은 양의 돈을 알라레스피에 넣어도 너가 연봉이 4만 불일 땐 1,003불, 연봉이 10만 불일 땐 1,766불의 텍스 리펀드를 받을 수 있는 거를 볼 수 있지. 연봉이 높을수록 내야 하는 텍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알라레스피에 돈을 넣을 땐 연봉이 높을수록 가성비가 좋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결론을 내려보자면 너가 지금 갓 일을 시작해서 연봉이 낮은데 곧 연봉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연봉이 높아졌을 때 알라레스피를 쓰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고, 이미 연봉이 높거나 앞으로 연봉이 더 높아질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되면 지금 쓰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것 외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정말 많거든? 그러니까 집중해서 계속 들어. 자, 그래서 방금은 너가 알라레스피에 돈을 넣을 때 텍스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알아보았잖아. 이번에는 너가 나중에 알라레스피에 돈을 뺄 때의 텍스의 상황을 알아보자. 자, 너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했어. 알라레스피에 넣어둔 돈을 이제 받을 때가 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너가 은퇴했을 때 벌고 있는 인컴이 지금의 인컴보다 높거나 같다면 텍스 관점으로는 알라레스피를 쓰는 게 이득이 아닐 수도 있어. 예를 들어보자. 만약 너가 지금 연봉이 7만 불이야. 앞에서 텍스 계산하는 법은 보여줬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온라인 계산기로 결과만 보여줄게. 자, 연봉 7만 불에서 너가 알라레스피에 2만 불을 넣었다고 쳐보자.
그러면 너는 5,640불의 텍스를 덜 내게 되겠지. 그런데 너가 은퇴를 할 때 너가 사이드로 하던 다른 일,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게 잘 돼가지고 10만 불을 벌고 있다고 쳐보자. 이렇게 은퇴하고 10만 불을 벌고 있는 상황에서 너가 알라레스피에서 2만 불을 빼면 텍서블 인컴이 12만 불로 오르고 텍스 브래킷이 높기 때문에 2만 불에서 7,742불을 텍스로 내게 될 거야. 너가 2만 불을 넣은 시점에는 인컴이 적어서 5,640불의 텍스를 다시 돌려받았지만 뺄 때는 인컴이 높아서 7,742불의 텍스를 내게 됐으니 결과적으로 넌 정부한테 2,102불의 텍스를 더 내게 된 거야. 즉 은퇴했을 때의 인컴이 지금보다 많으면 지금 알라레스피에 넣는 게 텍스 관점으로는 손해일 수 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너의 연봉이 얼마인지도 고려를 해야 하지만 너가 은퇴를 언제 할 건지 그리고 은퇴한 후에 연봉이 어떻게 될 건지 그것도 고려를 해봐야 돼. 그런데 더 복잡한 건 너가 지금 알라레스피에 돈을 넣으면 어찌됐든 지금 너는 텍스 리펀드를 더 받아서 지금 더 투자할 돈이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는 일찍 할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은퇴 후 수입이 높은 경우에도 지금 알라레스피에 돈을 넣는 게 텍스 관점으로는 손해일지 몰라도 투자 관점으로는 이득일 수 있어. 이 부분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뤄볼게. 그리고 은퇴하기 전에도 너가 알라레스피에서 급하게 돈을 빼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이렇게 빼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도 너의 텍스 브래킷을 잘 확인하도록 해. 만약에 너가 텍스 브래킷이 1일 때 알라레스피에 돈을 넣었는데 텍스 브래킷이 2가 됐는데 알라레스피에서 돈을 빼야 되면은 너가 알라레스피에 넣었을 때 돌려받은 텍스보다 너가 알라레스피에 돈을 뺐을 때 내야 하는 텍스가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지. 하지만 이걸 역이용하면 너가 텍스를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예를 들어 너가 몇 년간 열심히 일하면서 알라레스피에 돈을 넣었는데 이제 곧 회사를 그만두고 스타트업을 차린다든지 학교를 간다든지 일을 그만둔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스타트업을 차리거나 학교를 다닐 때는 수입이 없겠지. 몇 년간 일하면서 열심히 번 돈으로 스타트업을 하는 동안 연명을 하고 학교 튜이션을 내고 학교를 다니고 있을 거야. 그치? 이런 상황에서 너의 인컴이 0불이니까 이 상황에 알라레스피에서 돈을 빼면 텍스 관점으로는 완전 고향의 꿀인 거지. 특히나 개인마다 베이직 텍스 크레딧으로 인해서 10,000불 조금 넘는 만큼의 인컴까지는 텍스가 안 붙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은 너가 일을 열심히 할 때 알라레스피에 돈을 넣고 일을 그만둬서 학교를 가거나 스타트업을 차렸을 때 베이직 텍스 크레딧어치만큼인 10,000불에서 15,000불 사이 정도만 매년 빼면은 텍스를 조금도 안 내고 이 돈을 가질 수 있는 거야. 대박이지? 돈을 뺄 때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위스홀딩 텍스라는 게 있어. 이건 너가 알라레스피에서 돈을 뺄 때 추가로 늘어나는 텍서블 인컴에 대한 텍스를 정부가 텍스 리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너가 돈을 빼는 시점에 미리 가져가는 텍스를 얘기해. 그 위스홀딩 텍스 레이트는 이거야. 너가 혹시라도 급하게 알라레스피에서 돈을 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금 미리 이거를 알아두도록 해. 자, 만약에 너가 알라레스피에서 10,000불을 빼게 되면 10,000불의 위스홀딩 텍스 레이트는 20%니까 2,000불을 정부에서 미리 가져가는 거지. 그러면은 결국엔 너의 수중에는 8,000불밖에 들어오지 않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텍스 리턴 때 정부에서 미리 가져간 2,000불보다 내야 되는 텍스가 적으면 그때 가서 너는 좀 더 돌려받을 수 있지. 자, 예를 들어보자. 자, 만약에 너가 필요한 돈이 9,000불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9,000불이 아닌 11,250불을 빼야 위스홀딩 텍스를 내고 너의 수중에 9,000불이 들어올 거야. 이러면 2,250불을 미리 정부에 주게 되는 건데 만약에 5,000불씩 두 번에 걸쳐서 돈을 뺀다고 쳐보자. 자, 5,000불은 위스홀딩 텍스 레이트가 10%지. 그럼 5,000불을 뺄 때 500불을 정부에 주게 돼서 4,500불이 너의 수중에 들어오니까 그걸 두 번 하면 9,000불이 너의 수중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너는 정부한테 1,000불만 미리 텍스를 내게 된 거지.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에 따라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빼는 게 텍스 관점으로 이득일 수도 있어. 첫 번째 경우에는 텍서블 인컴이 11,250불이 늘어났고 두 번째 경우에는 텍서블 인컴이 10,000불이 늘어났어. 두 경우 모두 다 너의 수중에는 9,000불이 들어왔지만 두 번째 경우가 알라레스피에서 뺀 돈이 더 적으므로 텍스 리턴 시 총 내야 하는 텍스가 두 번째 경우가 더 적을 수 있지. 하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 첫 번째 경우보다 위스홀딩 된 텍스가 적으므로 텍스 리턴 시 내야 되는 텍스는 더 많을 수도 있어. 무슨 소린지 이해를 하기 쉽게 계산을 한번 해보자. 계산의 간단함을 위해서 너의 인컴을 0불이라 치고 베이직 텍스 크레딧 같은 것을 계산해서 제외를 하고 계산을 해보면 텍서블 인컴이 11,250불이면 너가 결과적으로 내야 하는 텍스는 2,256.75불이야. 정부에서 위스홀딩 텍스로 미리 2,250불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너가 텍스 리턴 시 6.75불만 더 내면 돼. 만약에 5,000불을 두 번에 걸쳐서 뺀 경우에는 너의 텍서블 인컴이 10,000불이고 내야 하는 텍스는 2,006불이지. 이 경우엔 정부에서 5,000불씩 두 번, 즉 1,000불만 위스홀딩 텍스로 미리 가져갔기 때문에 너는 1,006불의 텍스를 텍스 리턴 시 더 내야 돼. 즉 두 번째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총 내야 하는 텍스는 250불이 더 적지만
위스홀딩 텍스를 적게 냈기 때문에 텍스 리턴 시 내야 되는 텍스는 더 많아지는 거지. 약간 조삼모사랄까? 그리고 RRSP에서 돈을 뺄 때 텍스가 붙지 않고 뺄 수 있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홈 바이어스 플랜이고 두 번째는 롱 라이프 러닝 플랜이야. 이 용도를 위해서 돈을 뺄 때는 위스홀딩 텍스도 붙지 않고 내야 하는 텍스도 없어. 하지만 뺀 만큼을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채워 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RRSP에서 돈을 뺄 때는 신중히 잘 계산을 해보고 빼도록 해. 그리고 RRSP에 돈을 넣을 때랑 RRSP에 돈을 뺄 때의 텍스를 알아보았는데, RRSP에 들어있는 돈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자. TFS와 마찬가지로 RRSP 계좌 안에서는 그 돈으로 주식을 사고 팔고 돈을 잃고 벌고 뭔 짓을 해도 텍스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애초에 텍스 리턴 시 RRSP 계좌에 돈을 넣고 빼고 하는 거는 리포트할 수 있어도 계좌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리포트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는 주식을 팔아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 캐피탈 게인스 텍스가 붙지만 RRSP 안에서는 그것이 붙지 않아서 이득이고, 일반 계좌에서는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 캐피탈 로스를 사용해서 텍스를 줄일 수 있지만 RRSP에서는 그것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럼 텍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에 RRSP에 얼마를 넣을 수 있는 건지를 알아보자. TFS와 마찬가지로 RRSP도 넣을 수 있는 양의 리밋이 있어. 만약 이 리밋을 넘겨서 넣어버리면 넘긴 부분에 대해서 매달 1%씩 텍스를 내야 되니까 이거를 잘 알아둬야 돼. 자, 그럼 RRSP에는 두 가지 리밋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컨트리뷰션 리밋이고 다른 하나는 디덕션 리밋이야. 디덕션 리밋은 현재 너의 컨트리뷰션 리밋 플러스 unused 컨트리뷰션이야. 컨트리뷰션 리밋은 너가 RRSP 계좌에 돈을 얼마나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리밋이고, 디덕션 리밋은 너가 컨트리뷰트한 그 돈에서 얼만큼을 텍서블 인컴에서 디덕트를 할 건지를 정해주는 리밋이야. RRSP 컨트리뷰션 리밋은 매년 너의 전 연도 earned income의 18%나 매년 정해져 있는 리밋에 더 작은 만큼 늘어나. 예를 들면 2020년도에는 캐나다에서 정해져 있는 리밋이 27,230불이야. 하지만 너가 그 전년도 2019년에 earned income이 10만 불이면 10만 불의 18%인 18,000불이랑 27,230불 중에 더 작은 만큼 너의 리밋이 늘어나는 거지. 이 경우엔 18,000불이 더 작으니까 너의 컨트리뷰션 리밋은 18,000불이 늘어나는 거야.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너는 2021년도에 2020년도에 텍스 리턴을 작성하는 것이고, 2020년도가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시점에선 작년이지만 컨트리뷰션 리밋의 계산에 쓰이는 earned income은 텍스 리턴 기준의 작년도야. 즉 2021년도에 작성 중인 2020년도 텍스 리턴의 전년도인 2019년도의 earned income의 18%가 너의 2020년도 텍스 리턴의 계산에 쓰이는 거지. 작년인 2020년도의 burn earned income은 2022년에 작성할 2021년도 텍스 리턴에서 쓰일 거야. 그리고 TFSA랑 RRSP에서 둘 다 돈을 언제든 뺄 수는 있거든. 근데 TFSA에서는 돈을 뺀 거를 그 다음 연도에 다시 넣을 수 있는데 반해서 RRSP에서는 돈을 뺀 거를 다시 넣을 수 없어. RRSP에서는 컨트리뷰션 리밋을 뺐다고 해서 다시 생기지 않는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컨트리뷰션 리밋과 디덕션 리밋 그리고 unused 컨트리뷰션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 너가 여태까지 컨트리뷰션 리밋을 5만 불을 모았다고 쳐보자. 여기서 너가 10,000불을 RRSP에 컨트리뷰트 했어. 그리고 텍스 리턴할 때 10,000불을 디덕트 했지. 그러면 너의 텍서블 인컴은 10,000불이 줄어들고 unused 컨트리뷰션은 0불이고 컨트리뷰션 리밋과 디덕션 리밋은 둘 다 10,000불을 썼기 때문에 40,000불이 남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너가 RRSP 어카운트에 10,000불을 컨트리뷰트 했지만 6,000불만 디덕트 했다고 쳐보자. 그러면 너의 텍서블 인컴은 6,000불만 줄어들고 10,000불에서 6,000불만 디덕트하고 4,000불을 쓰지 않았으니까 그 4,000불은 unused 컨트리뷰션이 돼. 그리고 컨트리뷰션 리밋은 어쨌든 10,000불을 컨트리뷰트 했으니까 50,000불에서 10,000불을 뺀 40,000불이 되고, 디덕션 리밋은 컨트리뷰션 리밋과 똑같이 50,000불에서 시작을 했지만 디덕트 하는데 6,000불만 썼기 때문에 50,000불에서 6,000불을 빼서 44,000불의 디덕션 리밋이 남는 거야. 그리고 이 6,000불 unused 컨트리뷰션은 미래에 디덕트 하는데 쓸 수 있어. 우리가 앞에서 RRSP 5,000불을 넣으면 텍서블 인컴이 5,000불이 줄어든다고 했잖아. 그거는 5,000불을 컨트리뷰트하고 5,000불을 디덕트 했을 때 얘기야. 자, 그럼 이렇게 컨트리뷰션을 다 디덕트 하지 않고 unused 컨트리뷰션으로 미래로 캐리오버하는 전략을 어떻게 사용했을 때 너가 텍스를 덜 낼 수 있게 되는지 알려줄게. 만약에 너가 이번 연도에 earned income에 포함되지 않는 큰 돈을 뜻밖의 얻었다고 쳐보자. 그리고 너가 그 큰 돈을 RRSP에 컨트리뷰트를 다 하고 디덕션을 다 했을 때랑 나눠서 했을 때를 비교해보자. 예를 들어 너가 연봉이 6만 불이고 5년을 일했다고 쳐보자. 그럼 6만 불의 18%가 1,800불이니까 그거를 5년간 해서 54,000불이 너는 컨트리뷰션 리밋으로 있을 거야. 그리고 여태까지 한 번도 주식할 생각을 안 해서 RRSP 컨트리뷰트를 한 번도 안 하고
이제야 주식을 좀 해보자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로또나 기프트처럼 earned income에 포함되지 않은 5만 불을 너가 받았다고 쳐보자. 그럼 너가 컨트리뷰션 리밋이 5만 4천 불이 있으니까 그 5만 불을 그냥 다 넣는 거야. 그리고 로또나 기프트는 earned income도 아니지만 캐나다에서는 taxable income도 아니기 때문에 너의 텍스 브래킷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번 연도에 연봉 6만 불 플러스 추가로 생기는 5만 불 합쳐서 11만 불이 생겼지만 너의 텍서블 인컴은 6만 불 그대로이므로 텍스 브래킷도 6만 불에 해당하는 그 상태에 있겠지. 앞에서 말했듯이 RRSP에 돈을 넣을 때는 텍스 브래킷이 높을 때 가성비가 좋다고 했지. 그런데 지금 너가 컨트리뷰트를 5만 불이나 했기 때문에 디덕트 할 수 있는 건 많은데 그에 비해 너의 텍스 브래킷이 너무 낮아. 그래서 그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 디덕트를 몇 년에 나눠서 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 이번 연도에 너가 컨트리뷰트한 5만 불을 다 디덕트를 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텍서블 인컴이 6만 불에서 10,000불로 줄어들잖아? 그러면 너는 텍스를 11,113불을 덜 내게 될 거야. 하지만 만약에 그 5만 불을 너가 3년에 걸쳐서 디덕트를 한다고 쳐보자. 그럼 공평하게 16,663불씩 3년에 걸쳐서 디덕트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너의 텍서블 인컴이 6만 불에서 16,663불을 뺀 43,334불이 되겠지? 그러면 너는 4,405불의 텍스를 덜 내게 될 거야. 이걸 3년간 하면 너는 13,215불의 텍스를 덜 내게 되는 거지. 디덕션을 3년에 나눠서 했을 때 2,000불가량의 텍스를 덜 내게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RRSP 텍스 리덕션 가성비가 좋은 구간에서만 너가 디덕션을 하기 위해서 몇 년에 나눠서 하면 텍스 관점으로 이득일 수 있다는 소리야. 비슷한 이유로 너가 곧 승진을 할 거거나 연봉이 높아질 거라면은 지금 컨트리뷰트를 한 거를 연봉이 높아진 후에 디덕트를 하면은 합리적일 수 있지. 하지만 역시 이 부분도 텍스 관점으로는 디덕션을 미뤘다는 게 좋을 수 있지만 투자 관점으로는 디덕트를 가능한 빨리 해서 빨리 리펀드를 받고 투자를 하는 게 투자 관점으로는 이득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텍스 관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투자 관점도 같이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길 바래. 그리고 이 리밋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번 연도에 작성할 작년도 텍스 리턴에서 RRSP 디덕트를 할 수 있는 컨트리뷰션은 이번 연도 2월까지 넣은 것까지는 가능해. 그러니까 2020년도 텍스 리턴을 지금 2021년도에 작성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가 지났더라도 2021년도 3월 1일까지 RRSP에 컨트리뷰트 한 거는 너가 이번 연도에 작성하는 작년도 텍스 리턴에서 디덕트를 할 수 있다는 소리야. 이 3월 1일이 지난 후에 컨트리뷰트 한 거는 내년에 작성할 이번 연도 텍스 리턴에서 디덕트를 할 수가 있어. 이 데드라인이 매년 3월 1일일 때도 있고 3월 2일일 때도 있으니까 매년 잘 체크를 하도록 해. 자, RRSP가 은퇴형 돈 모으는 목적이라 그랬지? 그럼 은퇴 후에 돈을 다시 받아야 되잖아? 그 방법을 대해서 알려줄게. 그 받는 방법은 현재로선 3가지가 존재하거든? 하나는 여태까지 말한 것처럼 너가 RRSP에서 직접 돈을 빼내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RRSP를 RRIF로 바꿔서 받는 방식이고, 세 번째는 RRSP로 annuity, 즉 연금을 사서 받는 방식이야. 이 RRIF랑 이 연금은 아예 또 다른 토픽이니까 그냥 RRIF로 바꿔서 받는 경우가 많다 정도로만 인식하고 넘어가자. 그리고 이 모든 방법은 너가 71살이 지나기 전에 골라야 해. 71살이 지나면 너가 RRSP를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정말 진짜 중요한 거는 너가 만약에 죽을 거면 RRSP의 베니피시어리를 지정하고 죽도록 해. 자, 이 정도면 너가 RRSP로 주식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기본기가 생겼을 거야. 하지만 아직 아주 중대한 문제가 하나 남아있어. 그게 뭐냐면 그래서 RRSP랑 TFSA 중에 둘 중에 뭘 쓰라는 거야. 이걸 알아야 너가 좀 더 성공적으로 텍스를 덜 내면서 빈에서 부로 올라갈 수 있거든. 이 부분은 다음에 다뤄볼 테니까 구독!